네, 안녕하십니까. 주황본부장입니다. 요즘 엔비디아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이잖아요. 작년 말에 테슬라였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핫한 기업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가 잘 나가게 된 이유는 뭐냐? 이 이유는 뭐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2013년 정도에, 14년인가 이때, 베인앤컴퍼니라는 세계적인 컨설팅사에서 펴낸 책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기억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엔비디아라는 것이 사실 이름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엔비디아라 그러면 되게 작은 회사 같은 느낌이 들었죠. 특히 작년, 재작년 이럴 때만 해도 거의 테슬라였고, 그전에는 애플, 페이스북, 메타 이런 거 나오고 이래가지고 엔비디아는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별로 이렇게, 특히 이제 그 CEO가 이제 중국인이고 대만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약간 좀 백인들이 할 때는 좀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같은 아시아계나 이러면 약간 좀 낮게 보잖아요. 이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면인데, 아무튼 엔비디아는 그냥 그렇게 주목이 되는 회사는 아니었단 말이지. 그리고 왜 주목이 안 됐냐?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가 뭔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느낌. 특히 그러니까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게 아니고 뭔가 부속적인 거, 그러니까 부품 같은 거를 만든다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아마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히 전 세계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엔비디아는 그냥 작은 회사겠지, 납품 회사 이런 느낌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TSMC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TSMC도 대만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만 출신들이 어떻게 보면 부품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대만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제 개발을 일으켰고, 대만은 대기업이 없고 다 중소기업이다 이러면서 약간 우리가 좀 무시했잖아. 대기업 없는 대만 경제는 결국은 시껄렁하다. 중소기업 몇 개 가지고 저거 되겠냐 하면서 하고 한국이 대기업 위주로 되고 재벌 위주로 된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이 삼성이니 현대니 SK니 이런 걸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해왔던 것들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 지금 약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지금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신문 기사 이런 걸 보면은 약간 한국 대기업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한국이 얼마 전에 이제 CNBC인가 거기서도 이제 보고서 나왔잖아요. 한국 저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재벌 구조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잘 벌 때는 그 재벌 때문에 잘 됐다고 그러는데, 또 안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안 됐다, 우리가 못한다기보다 남이 더 잘하는 거죠. 우리는 잘하는데 남들이 더 잘하니까 이제 못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잘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예전같이 워낙 1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니고, 그냥 한 3, 4등 정도, 1, 2등도 아니고 3, 4등 정도의 기업에서 뭔가 이끌어내는 느낌이다 보니까, 한국 국민은 또 넘버원 아니면 또 싫어하잖아. 뭐든지 넘버원, 스카이, 넘버원 이래야 되는 거지. 그냥 잘한다? 이거 별로 이렇게 성이 안 차는 민족이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재벌 구조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대기업 구조 이런 거에 대해 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욕을 하는 건데, 그럼 엔비디아는 베인앤컴퍼니 나오는 그 책, 예를 들면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냐? 리피터빌리티, 그러니까 리피터빌리티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느냐, 너희들한테. 이게 결국은 모든 기업의 최고의 전략이다. 이게 이제 맥락이에요. 그 책의 맥락. 리피터빌리티라는 이제 책이 바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냐라는 어떤 제목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 딱 치면 이제 구글에서 최고의 전략 치면은 이 쫙 나와. 화살로 돼 있어가지고 리피터빌리티 이렇게 해서 최고의 전략은 뭐야? 너희들이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다 심플한 그런 어떤 전략이 있느냐,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너네 공정 과정은 심플하면서 확실하게 남한테 대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런 간단한 기술이고 심플한 기술을 무한 반복하면서 할 수 있는가, 싸게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 때 단가는 싼데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 핸드폰만.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것들도 이제 거기 이 책에 보면은 그 예로 나오고, 나이키 같은 것도 그 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만들 때 뭐가 돈이 얼마나 들겠어. 나이키 딱 이 모양 하나 들어가면서 돈이 엄청 비싸게 되는 거고, 핸드폰도 그 애플도 그 사과 모양 들어가면서 그냥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 만들기도 되게 쉬우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밸류가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2013년도에 나왔던 리피터빌리티인데, 그 리피터빌리티를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엔비디아인 거야.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뭐야? 어떻게 보면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지금 만들고 있는 뭐 그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 전체를 다 만들고, 뭐 AI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AI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규어 AI처럼 이렇게 인간의 몸과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서 뭐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은 니네들이 만들어. 난 AI 반도체만 만들 테니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칩 하나만 만들 테니까 나머지들은 니가들이 만들어. 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수로 따지면 이 옷 만드는 건 니네들이 어디 대만에서 만들든 아프리카에서 만들든 만들어. 나는 뭐 만들 거냐? 여기 나오는 뭐 마크 하나 넣을게. 여기다 마크에다 엔비디아 딱 써 있는 순간 이 옷이 뭐 100불짜리가 갑자기 10,000불이 되는 거지. 100배가 되는 거야. 이 엔비디아 하나 딱 박는 순간.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면서 심플한 공정으로 만들어내면서도 그 밸류를 누구나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너무 필요한 그 부속품,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도 결국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삼성전자는 핸드폰도 만들고 DRAM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저거 TSMC는 반도체 뭐 그것도 누가 납품하고 OEM 자기 이름도 안 걸고 남한테 뭐 이렇게 OEM 방식으로 뭐 만드는 건 되게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자기 이름 넣어야지. 삼성이라는 딱 자기 이름 그 로고를 넣어야지. TSMC라는 어떤 제품은 없잖아. 그래서 막 우습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뭔가 역전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이 어떻게 2차 전지 이런 거 보면 뭐 2차 전지 1등이라는데 막 전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막 공감 못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완제품이 아니고 그게 뭔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만들어낸다는 느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이 전기차면은 막 열광했을 거예요. 막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세계 1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 갑자기 막 열광했을 텐데, 그 2차 전지 뭐 집어넣고 이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뭐 약간 부속이나 만들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디램은 어떻게 보면 워낙 자체가 유명하니까, 디램은 메모리잖아, 또 메모리. 그러니까 이건 TSMC가 잘하는 건 비메모리고, 그러니까 비메모리야말로 정말 더 밑에 단계에 있는 느낌인 거고, 메모리는 그래도 메모리는 만약에 이 뇌라는 느낌이니까 메모리, 머리, 이거 대가리, 이거는 삼성이 만들고, 뭔가 비메모리, 뭐 관절, 뭐 이런 느낌? 약간 뭐 부속품 같은 느낌은 TSMC가 만드는구나. 하바리 같은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얘기였던 거예요. 예를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막 머리네, 다리네, 부속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필수 불가하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부품을 만들어내면서 그 부품을 대량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가는 상당히 싸고, 만드는 제작 비용도 싼데, 너무 필요한 거. 그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 전체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막 로봇, 뭐 관절, 만들고 어려운데, 거기 칩 하나 들어가는 건 쉬운 거지. 근데 그 칩이 없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가 로봇 그냥 움직이는데 그냥 뚜벅뚜벅 움직이는 로봇이 뭐가 필요해요? 그 로봇이 인간의 생각을 하고 인간처럼 말을 하는 이런 로봇이 필요한 거지. 그냥 뭐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인데 터미네이터 그냥 뭐 띠띠띠 움직임만 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존 코너를 찾으러 왔는데 존 코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옛날 우리 뭐 3D 로봇처럼 그렇게 스타워즈라는 로봇처럼 뭐 움직이고 이렇게 반경도 좋고 이러면 그 로봇을 누가 어디다 써먹어 그거를. 그래서 어디 써먹을 게 없지.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부속품이지만 뭔가 작은 파트를 담당하는 어떤 제품이지만 그 제품이 없으면 절대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될 수 없는 반드시 꼭 필요한 완전히 핵심 가치의 어떤 그런 밸류를 갖고 있는 그런 파트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앞으로 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왜 2차 전지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2차 전지는 그거 없으면 움직이는 못하니까 아무리 그게 뭐 고차원적인 머리고 이게 아닌데도 2차 전지가 사실 왜 그 자꾸 이게 지금 각광을 못 받냐면 저번에 박수원 작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대단한 막 엄청 기술을 요하는 어떤 그런 파트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되게 막 인텔리전스한 그런 느낌이 어떤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같은 느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뭔가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픽 카드가 뭐 사실 뭐 컴퓨터에서 그래픽 카드라는 것은 뭐야? CPU보다는 약간 아래 단계의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CPU는 저기 뭐 뇌라면 그래픽 카드는 뭐 눈 같은 것 정도? 뭐 이런 거니까 야 뇌보다 눈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CPU보다 GPU를 만드는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CPU 만드는 회사보다 훨씬 더 지금 인기가 많고 훨씬 더 지금 중심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뭔가 전체를 만들고 뭐 종합적인 거, 완제품 이런 거에서 되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가치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것이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 이걸 먼저 염두를 해두고 깨달아야 앞으로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어떤 회사를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 갤럭시 만드는 회사, 뭐 뭔가 종합적이고 삼성그룹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삼성전자를 갔지만 우리 3년 전만 해도 봅시다.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가 그러면 엔비디아? 우리 부모님한테 엔비디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도 투자지만 회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신입사원의 회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구나. 이 제품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회사를 들어가야지 그냥 이름, 삼성, 현대, SK 이런 걸로만 예를 들면 취업을 했다가는 들어가서 2, 3년 돼가지고는 다 퇴사해요. 왜? 희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디 가서 뭐 재취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 투자든 뭐 취업이든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발전 가능성이나 소위 성장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내가 취업 잘했다, 또 내가 투자 잘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리피터빌리티 반복적으로 무한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그게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을 한번 보시라 이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같은 회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청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LG 엔솔이니 이런 데 가면 좋아 지금. 삼성 SDI는 SK온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좋다고. 에코프로도 좋은 회사고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보다 현대자동차 지금 막 좋다고 들어가면 또 안 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상체대 이익을 내지만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간파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과연 핵심적인 파트를 무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수호 작가가 얘기했듯이 막 불닭볶음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전 세계를 대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인가 거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지. 오뚜기 괜찮을 수도 있어. 예, 오뚜기 농심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제가 오늘 뭐랄까요 좀 지금 2013년도에 베인앤컴퍼니에서 나온 그 리피터빌리티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청년들한테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한테도 정말 2차 전지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정말 앞으로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엔비디아를 보고도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